독립문과 서대문 형무소로 유명한 공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역사 공간이지만 이 옆에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 오랜 시간 서울의 변화와 함께해온 덕분에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 사연이 샘솟는 골목 전현동이다. 서울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대문 부근에 위치한 평범한 주택가 마을 천연동. 안산자락 언덕 꼭대기까지 아파트들이 들어선 이 도시마을은 의외로 독특한 풍경을 지니고 있다. 주택가 골목 사이사이에 숨겨진 기와지붕집.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속해 있지만 그 역사가 깊은 덕에 우리 전통식 한옥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여기가 저기 아파트들이 이쪽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이사 왔을 때는 아파트들이 없고 전부 다 골목골목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진짜 시골 같은 여기 서울 도시의 시골이었어요. 이 동네들이. 이 동네가? 예,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부 다 한옥이었고. 이곳으로 이사 온 지 40년. 용숙 씨의 시선엔 남은 한옥보단 변한 것들이 먼저 보인다. 거리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아스팔트 깔린 것 뿐인데 여기가 흙길이었는데 전부 다들 항상 너 어르신들 여기 서서 앉아서들 막 얘기들도 하시고 사랑방 같이 이렇게 나와서 있잖아요. 자연스레 떠오르는 옛 이야기. 이 골목도 사실 급격한 변화의 시간을 겪어왔단다. 조선시대부터 양반가 마을이었던 만큼 60년대까지도 골목 사이사이 기와집들이 가득 차 있던 이 마을은 도시개발 과정을 거치며 현대식 주택들로 빠르게 변해갔다. 옛 기억을 가진 이들 역시 하나둘 골목을 떠나며 행정구역에서도 변화를 겪게 되었고, 영천, 옥천, 냉천, 현저동으로 나뉘어 있던 마을은 천연동에 모두 흡수되었다. 하나, 둘, 셋, 네 채는 한옥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의 말처럼 이제 몇 채 안 남은 한옥만이 옛 시간들을 짐작하게 해줄 뿐이다. 좀 아쉬워요. 그런 식으로 있으면은 더 살아가는 정과 그 풍요로운 저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 그만의 마음일까? 천연동에서 태어나 자식들 결혼까지 이 마을 성당에서 시켰다는 이재식 할머니 역시 지나간 시간들은 그리운 추억이다. 예, 젊었을 때 이게 31인가 둘인가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사진으로만 남은 옛 시간과 사람들. 그래서 마을의 유래를 아는 이 역시 몇 남지 않았다. 그전에는 그걸 앞바꿀이라고 그랬어. 그 영천동 꼭대기를. 무슨 꼴이야? 앞바꿀.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거기도 옹달새 물이 있고 아까시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시원한데 여름 애들 가서 노인네들이 거기 앉아서 쉬고 또 운동도 거리에서 거리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앞바꿀이라고. 옛 현저동 105번지 꼭대기에 있었다는 악바골. 약수로도 유명했던 이 샘은 문학작품에서도 언급될 정도였다. 그럼 목도 마른데 악바골로 가서 약물이나 마실까요? 하고 독립문 편장을 향해서 앞장을 선다. 참, 악바골이 영천이라고도 하는 데인가요? 이처럼 영험한 약수란 뜻의 영천동을 비롯 옥천은 맑은 폭포, 냉천은 찬샘에서 유래했다. 결국 천연동은 물이 넘쳐 흐르던 마을이었던 셈. 하지만 도시개발을 거치며 그 많던 샘들은 도로와 아파트로 덮였고 곧 상수도로 대체되었다. 실제 이재식 할머니의 기억을 따라가본 냉천동의 찬우물 역시 이젠 아파트 단지 어둠으로 짐작할 뿐이다. 이렇게 길도 지금 여러 갈래가 있는데 옛 골목 샘의 이미지를 작품에 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화가 장유경 씨 역시 샘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미 아파트 속에 다 묻혀진 옛날 흔적이고 이름하고 상관없이 물이 안 보여요. 전혀 물이 안 보이고 돌아다니고 이야기하는 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 하는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옛 풍경을 잃어가는 땅을 소재로 작품을 다시 구상하게 된 그는 여전히 지금 골목길 끝에서 새로운 답을 찾았다. 저기가 경기대학교예요. 바로 경기대 뒤쪽인데 골목을 돌아 들어가자 의외의 풍경이 펼쳐진다. 주차장 옆이고 여기 경기대학이고 아파트인데 이렇게 좁은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계셨더라고요. 대도시 서울에서 만난 시골 같은 풍경. 낡고 오래된 것들은 저들대로 골목 구석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울이 고향일 수도 있고 여기서 계속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게 사실은 작업을 시작할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작가는 도시의 옛 기억을 담은 작업을 이 골목에서 전시했다. 현대도시 사이 소박한 삶의 기억을 따라가고 싶었다는 표현에서 작품의 주제를 느낄 수가 있는데 주인공 삼아 땅엄마라고 가정을 하는 채로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사라져가던 옛 풍경은 이제 예술을 통해 새로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천연동에서 지난 기억은 아쉬움만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근현대를 관통하는 아픈 역사 역시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으로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만든 독립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의 침략으로 그 의미를 잃었다. 다시 이곳은 1908년 경성 감옥이 들어서며 일제 식민 통치의 공간으로 둔갑한다. 이후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을 바꾼 이 감옥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많은 독립운동가를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사형시키며 일제 포갑의 상징으로 군림했다. 38년을 이어간 이 민족의 비극은 1945년 광복을 맞고 나서야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는 그 아픔들을 보듬어내지 못했다. 새로 수립된 정부는 서울 형무소로 명칭만 바꾼 채 그대로 운영했고 독재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엔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이곳에 투옥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은 일제가 36년 동안을 지배했다고 그러지만 이 감옥이 이전할 때까지 80년 동안에 나라를 되찾으면 끝날 것 같았던 감옥의 벽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들의 외침까지 막아서며 어두운 역사를 이어갔다. 유신 시절 노동운동부터 시작해 87년 6월 항쟁까지 민주화 운동을 지속해온 유동우 씨 역시 높은 형무소의 벽을 실감했다. 그러니까 81년 봄 항쟁이라고 그러는데 전국 민주노동자 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24명이 구속되고 지도부가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한 달 동안 그냥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 이제 서대문으로 넘어간 거죠. 일제가 민족을 말살했다면 독재는 자유를 억압했다. 유동우 씨를 비롯해 자유와 권리를 외친 많은 인사들이 서대문 형무소를 거쳐갔다. 유신 시대나 전두환 그 50 시대 이때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아예 감옥을 가는 걸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사정범으로 몰려서 그냥 오랜 기간 감옥을 살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항상 그런 각오로. 이들의 각오가 모인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었고 형무소 역시 같은 해 마침내 문을 닫았다. 그리고 1998년 형무소는 역사관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왔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참 신기할 때가 많죠. 그게 바로 우리가 쌓아왔던 보람이 아닌가. 아픔의 공간이 기념관이 그렇게 오랜 시간 쌓여온 아픔은 이제 조금씩 치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천연동 마을 안에서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어느 신축주택 주민들의 정기 반상회 자리. 그 가운데 유동우 씨도 보인다.
일단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진행하셔요. 예. 평범한 주민들의 모임 같지만 이들 모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나라사랑채. 그 이름처럼 여기 모인 14가구 모두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라는데 나라사랑채라는 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낡고 이제 그 노후된 그 주택을 매입을 해서 세치해서 짓고 그 집이 무주택인 그런 그 독립운동가 후손과 그 민주화 운동의 그 유공자들 입주를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형무소에서의 아픔을 마을에서 직접 어루만지기로 한 것. 낡은 공간을 새로 만드는 재개발을 넘어 상생이라는 가치까지 담아낸 것이다. 이런 그 임대주택을 마련했다고 하는 게 너무 아주 신선했고 감격스럽더라고. 이렇게 서로가 오순도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해준 덕분이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공자 가족들에게 아픔과 상처의 공간이었던 천연동은 우리 동네로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다. 지금껏 수많은 변화를 받아들여온 천연동. 덕분에 골목은 옛 기억과 새로운 공간이 공존하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다. 지난해 생긴 이 공간 역시 그중 하나라는데 예전에 시골로 치면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 아이들이 와서 놀 수도 있고 어른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가볍게 차 한잔 드시러 올 수도 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웃들하고 친해지고. 천연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들러서 놀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이렇다 할 마을회관조차 없는 도시마을에 생긴 쉼터이자 놀이터라고 하는데 만들어진 과정 역시 재밌는 사연이 있었다고 한다. 원래 낡고 오래된 상수도 가압장이었던 이곳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 마을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다. 산업화 시대에 샘을 밀어내고 들어섰던 상수도 시설이 다시 시간이 지나 주민들의 곁으로 돌아온 것. 여기가 샘이 되게 많은 지역이잖아요. 근데다가 또 천연동인 거예요. 그냥 웅달샘이라고 우선 부를까요? 하고 시작됐던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샘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어느 평일 오후 마을 활력소가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 마을에 사는 엄마들이 모여 음식 준비에 한창인데 3개월 정도 계속 아이들 돌보시고 밥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쫑파티 준비 중이에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에게 엄마가 만든 저녁을 만들어주자고 시작하게 됐다는 엄마 밥상. 마을 공간이 생기니 자연스레 나온 아이디어란다. 아이들에겐 따뜻한 밥이, 엄마들에겐 동네 친구가 생기는 경험. 서로가 낯설던 골목에 생긴 작은 변화다. 정성을 쏟느라고 엄마들이 진짜 반찬 만들 때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맛있게 먹어주고 행복한 모습 보여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른 어머니께서 인터뷰해 주시는 건데 여기에는 정말 샘처럼 많은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서로 얘기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뿐만이 아니다. 천연동은 오래전부터 골목 사이사이에 사연을 가진 공간들을 품어오고 있다. 노인복지관부터 구세군에 후생원에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까지 마을 안에 모두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 저거는 우리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거주하는 공간이면서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의 멘토가 되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 마을은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 넘어 어디? 오래 사셨네. 저보다 더 오래 사셨네. 조금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아무런 예술 창작품처럼 여기 골목 안에서 잊었던 것들은 기억하고 아픔은 치유하며 돌아가시기 저 얼마 전에 새 이야기는 함께 쓰는 과정을 통해 천연동은 새로운 변화로 움트기 시작했다. 나라사랑채 그래서 오늘도 천연동 골목은 사연이 샘솟는다. 하면서
터득하게 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웃들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네. 천연동을 어떻게 정말 사람이 사는 그런 동네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앞으로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독립문 딱 들어서면은 마음이 푸근해요. 그래서 문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껏 이제 난 이제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